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 못 드렸던 새로 나온 프로모션 콘도 지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보시면 파온요틴 MRT역하고 BTS 하얏 라브라오역 만나는 더블역세권입니다. 먼저 이 전철 라인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파란색 라인, 블루 라인 MRT죠. 마치 서울의 2호선과 유사하게 방콕을 한 바퀴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녹색 라인 BTS죠. 이 녹색 라인 BTS는 지하철 1호선이나 지하철 4호선과 같이 도시를 관통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블루 라인 MRT와 BTS 수쿰비 라인이 만나는 곳은 딱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BTS 아속역과 MRT 수쿰비역 만나는 곳이죠. 우리가 아속이라 부르는 곳. 이곳이 제일 유명한 곳이고요. 그 다음이 모친역하고 짜뚜짝 파크가 만나는 곳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파온요틴역과 하얏 라브라오역이 만나는 곳, 요 세 군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만큼만 들어도 중요성을 아실 겁니다. 자, 조금 확장을 해서 MRT 실롬 라인까지 보시면 MRT 실롬하고 BTS 살라덱역이 만나는 곳, 그리고 방화역은 두 개 다 방화역입니다. 그래서 이 방화역 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쪽은. 자, 그러면 다시 지도로 가봅시다. 지금 보시면 위에 이 회전하는 길이 보일 겁니다. 라차다 피색 로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위로는 보시면 방스로에서 논타부리 쪽으로 연결시켜 주고요. 아래로는 저 빨랑까오 아속 지나서 라마 9 대교 있는 저 밑에까지 연결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로겠죠. 아래 보시면 이렇게 연결되는 도로가 있죠. 이게 라프라오 로드입니다. 이 라프라오 로드는 동쪽으로 랑카맹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라차다 피색 로드하고 만나게 되죠. 그래서 딘댕하가 아속으로 당연히 연결을 시켜주겠죠. 그리고 쭉 가다 보면 빠띠 마누탐 로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에까마이 쪽으로 바로 연결이 되겠죠. 고속도로를 타면 방나까지도 바로 연결이 되겠죠. 아래쪽으로도 봅시다. 그러면 파온요틴 로드를 타고 내려가게 되어 있죠. 파야타이 로드하고 연결돼 있고요. 이름만 다르게 붙여진 도로입니다. 그래서 바로 짜뚜짝, 아리, 시암, 실롬, 사톤으로 연결이 되고요. 북쪽으로는 돈무앙 공항과 정부 청학청사, 그리고 빠툰타니 랑시스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렇게 한국으로 치면 인터체인지죠. 인터체인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톨게이트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방콕 어디로도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반복되는 거 빼고 고속도로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 돈무앙 톨이라고 써져 있는 고속도로를 타면요, 스쿰빗 로드 나나와 플런치 사이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방스 그랜드 스테이션이 보일 겁니다. 지금은 백신 주사를 맞는 곳으로 더 유명하지만 방콕의 중앙역입니다. 즉 서울역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곳까지 딱 3구간 6분 걸리죠. 또 방콕 버스 터미널도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파온요틴, 자뚜짝, 방스 그랜드 스테이션 사이에는 공원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자, 방콕 지도를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방콕의 공원이 눈에 보이십니까? 자, 아속의 벤짜끼띠, 그리고 룸피니 지역에 룸피니 공원만 어느 정도 보이죠. 그래서 공원 옆은 최선호의 지역이 되는 겁니다. 원래 콘도 내에 조그마한 정원을 만들어 놓죠. 콘도 내에 왜 이런 자그마한 공원 형태의 정원을 만들어 놓는지 이해를 하시면 얼마나 방콕에 녹지가 없는지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실 나무가 없는 건 아니고요. 나무는 집집마다 많이 지어놨는데 공원같은 녹지가 굉장히 적은 곳이 방콕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기부 체납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통은 살펴봤고요. 요 앞에
역세권 앞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개통되고 별게 없는 지역이 있고 발전된 곳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전도도 조금씩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특수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콕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식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바로 역 앞에 보시면 센트럴 라프라우 쇼핑몰이 있죠. 모르시는 분들 볼 때 역세권에 제대로 된 쇼핑몰이 있다면 이 지역의 중심 지역이거나 아주 발전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고급스러운 지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수쿰빗 라인 보시면요, 아속에서 터미널 21이 있죠. 그리고 프롬포으로 넘어가면 엠포리움 앵코티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암에는 시암 파라곤, 시암 스퀘어, 시암 디스커버리 등이 있죠. 그리고 플런치스에 가시면 센트럴 엠바시 같은 고급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빨랑까오도 센트럴 그랜드 빨랑까오가 있죠. 대충 꼽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역에는 이런 쇼핑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센트럴 들어가는 이름이 많죠. 센트럴 쇼핑몰 체인은 지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도 지점이 있습니다. 즉 한국으로 치면 롯데백화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쇼핑몰이 이 지역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센트럴 라프라우에 점심을 먹으러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떡볶이 파시는 분도 계시고 김밥 파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쇼핑몰이 중요한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태국은 굉장히 덥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무지하게 많죠. 그래서 방콕에 와보시면 무지막지하게 큰 쇼핑몰들이 짧은 거리마다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이 쇼핑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밑에 보시면 조그마한 유니온몰이라는 작은 쇼핑몰이 있죠. 이런 몰들도 방콕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로터스, 테스코, 대형 마트가 또 있죠. 원래 팔아먹기 전까지 한국의 홈플러스가 영국 테스코 거였습니다. 삼성 홈플러스라고 했는데 삼성 지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코 바로 위에 보시면 이 부분이 연방수사국입니다. 중앙수사국 건물이고요. 센트럴 쇼핑몰 뒤편을 보시면 PTT 본사 에너지관리국 건물이 있습니다. PTT는 과거에 한국으로 따지면 유공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운전을 하시는 분은 잘 아실 텐데 PTT 주소가 정말 많죠.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시면요, SCB 태국에서 5대 은행 중에 하나죠. SCB 은행 건물이 모여있는 파크가 나옵니다. 강남역에 삼성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아래로 오시면 이제 타이항공 태국 본사가 여기 있고 36번 PPTV 주말마다 EPL 중계 해주죠. 요 방송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TTB, 과거에는 TMB 은행이었죠. 이곳 본사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사무이 갈 때 타고 가는 독점하는 회사인 방콕 에어웨이 본사도 여기 있고요. 방콕 교통국이죠. 방콕 교통국 건물도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7번 방송국도 거기에서 조금 내려오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사죠. SC아세 헤드쿼터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겁니다. 사실은 이 도로를 타고 밑으로 쭉 시암 쪽까지 내려오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오피스 건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라차데 피색 로드가 있죠. 이것을 넘어서면 확연히 주변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지도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조금만 올라가면 이쪽은 전부 대학 캠퍼스입니다. 이쪽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은 가세사 대학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골프장이 보일 겁니다. 이쪽은 군부대입니다. 자, 따라서 개발이 이 캠퍼스와 군부대 때문에 단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더블 역세권과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그리고 메인 로드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주요 시설이나 본사가 이쪽에 많은 거고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뭐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의 중심부가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임대 수요로만 보면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시암까지 쭉
오피스 건물이 많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장 시암에서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오피스 빌딩과 기업체가 있습니다만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콘도 가격은 엄청나게 비싸지겠죠. 자, 여러분들이 제가 한 번씩 라차테위나 파야타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라인 자체가요, 라차테위, 파야타이 일부 지역을 빼면요, 콘도를 공급할 수 있는 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아주 적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더 가격이 비싼 편이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쪽은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은 굉장히 좋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임대 수요가 굉장히 좋겠죠. 문제는 이곳이 외국인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지역입니다. 제가 2년 전부터 이야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들어는 보신 분들이 있을 테지만 익숙한 지역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아닙니다. 사실 2년 전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도 가격이 조금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격 적립이 안 돼 있어서 가격들이 오르락 내리락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보면 가격 적립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빨랑가오 쪽이 가격 적립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2, 3년 전에 분양했던 가격이 사실은 비싼 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가격에 이 동네에 콘도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지역적으로 보면 콘도를 공급할 수 있는 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훨씬 북쪽에 콘도들을 많이 짓습니다만 그 대학교 가기 전에 라차다피스의 로드가 나오는 아래쪽에 있는 콘도들이죠. 그러니까 한두 구간 뒤에 있는 콘도들인데 이런 콘도들이 가격이 지금 제가 프로모션하는 콘도보다 비쌉니다. 시설이 좋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더 비싸거든요. 문제는 이 지역에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 이슈들이 발생할 확률이 많고요. 실제로도 가격 이슈가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주의를 해서 투자가 되어야 할 지역이고요. 제가 원래 프로모션하는 콘도 자체도 비슷한 시기에 준공된 콘도보다는 저렴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가격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제가 가격 이슈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판매하는 콘도에 대해서 영상을 올릴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판매가 다 끝나고 나면 영상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받고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분에게만 개별로 영상이나 자료를 보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촬영을 다 했습니다. 촬영본은 다 가지고 있고요. 해당 콘도는 블로그에 써놓았듯이 한정된 숫자의 유닛만 판매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담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제 방송을 듣고도 뻘짓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돈을 날리든 말든 제가 상관할 바가 이제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게 상세히 설명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날리든 말든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주셨습니다.